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제임스가 보내온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얼마나 놀라운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임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차이를 직접 느낀 이야기를 전해 주었답니다. 제임스는 캐나다에서도 배달 서비스를 종종 이용했지만 캐나다의 배달 시스템은 느리고 비싸며 종종 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달랐다고 합니다. 단순히 빠른 배달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 앞까지 원하는 음식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경험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제임스가 전하는 한국 배달의 매력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이고 제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에서 한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4년 전이네요. 그때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음식 배달 시스템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도 음식 배달 서비스가 있긴 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A 배달 플랫폼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 A 앱이 나왔을 때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정말 편리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에서 어플로 음식 배달을 시켜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음식값 자체가 비싼 편인데 여기에 더해서 배달비와 서비스 수수료가 붙어요. 그게 음식값의 30에서 40% 정도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20달러짜리 음식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달비와 수수료까지 합치면 총 비용이 30달러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배달시킬 때마다 비용이 이만큼 추가되니 솔직히 자주 시켜 먹기에는 부담이 커요. 음식 하나 먹으려고 이 정도 비용을 더 내야 한다니. 가끔은 내가 배달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건지 그냥 돈을 낭비하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리고 배달 속도도 정말 큰 문제예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시키면 보통 늦어도 20분 정도면 도착하잖아요.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배고파서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이 늦어지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죠? 제가 한 번은 친구들과 모임 중에 배달을 시켰는데 1시간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결국 다른 음식을 먹어야 했던 적이 있어요. 특히 주말 저녁 같은 바쁜 시간대에는 배달 시간이 더 늘어나요. 기다리다가 배달이 제대로 올까 싶은 불안감에 쓸데없는 스트레스나 받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배달원이 길을 잘못 찾아 헤매는 일도 자주 있어요. 한 번은 제 음식을 완전히 엉뚱한 집에 배달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비교적 찾기 쉬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원이 다른 건물로 가서 음식을 내려놓고 제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음식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 한참 헤매고 나서야 겨우 찾아냈는데 당연히 그땐 이미 음식이 식어버렸죠. 이런 일을 겪으면 배달을 기다리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배달 어플을 캐나다에서 쓸 때면 제대로 된 음식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하게 돼요. 특히 캐나다의 겨울은 정말 추워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기대하며 배달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배달 음식이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차갑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마치 냉장고에서 꺼낸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적도 있었어요. 이럴 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뜨거운 음식이 오길 기대했는데 차가운 음식을 받아야 할 때의 그 실망감이 크죠. 다시 데워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내가 원한 건 배달된 상태 그대로의 따뜻한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끔찍하게 비효율적이에요. 캐나다에서 음식이 잘못 배달되거나 상태가 나쁜 경우 당연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불친절하고 답답한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바로 답이 오는 게 아니라 대기해야 해요. 그리고 그 대기 시간이 짧지도 않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한 번은 배달된 음식이 아예 다른 메뉴로 왔길래 당연히 환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변을 받는 데만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배달 문제가 생긴 순간부터 배는 고파오는데 정작 문제를 해결해줄 고객센터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게다가 고객센터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음식이 잘못 배달됐다고 설명했을 때 돌아온 첫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요. 사과나 빠른 처리에 대한 약속도 없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못해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들은 말은 더욱 기가 막혀요. 현재 해결 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제가 직접 사러 나가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밤늦은 추운 날씨에 나가서 음식을 사와야 한다니 그때는 정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게 후회되더라고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직접 나가서 음식을 사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었죠. 캐나다에서는 단순한 환불 요청도 이렇게 답답하고 복잡해요. 음식이 잘못 배달되었을 때조차도 환불 과정이 이토록 힘들고 고객 서비스가 이렇게까지 불친절한데 여러분이라면 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겠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배달 어플 쓸 바에는 내가 직접 가서 사오는 게 낫지라는 결론으로 갈 때가 많아요. 배달 시스템이라는 건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 편리함이 오히려 불편으로 변해버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왜 배달 시스템을 그렇게 칭찬하는지 이해되시죠? 한국에서는 배달 음식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집 앞까지 배달돼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캐나다의 배달 시스템과는 너무나도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차이를 몸소 경험하고 나니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실히 알게 됐죠. 예를 들어 제가 한 번은 밤늦게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한국에서는 늦은 밤에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놀라웠습니다. 캐나다였다면 이 시간에 문을 연 식당도 찾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주문을 넣었는데 불과 6분 만에 음식이 도착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죠. 제가 아직 짜장면을 시키고 나서 소파에 편히 앉을 시간도 없었는데 벌써 문 앞에 음식이 도착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음식 상태도 완벽했어요. 짜장면은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탕수육도 갓 튀겨낸 것처럼 바삭했죠. 포장 상태도 정말 깔끔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배달 음식을 받으면 음식이 식거나 포장이 엉망인 경우가 흔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음식을 받는 순간부터 이 음식은 정말 최상의 상태로 배달되었구나라는 확신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저에겐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줬죠. 그게 단지 한 번의 운 좋은 배달이 아니었어요. 이후에도 한국에서 수차례 배달을 시켜봤지만 매번 빠르고 완벽하게 배달되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심지어 제가 사는 곳이 복잡한 골목길이어도 배달원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매번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찾아와 주었어요. 사실 이런 경험은 그저 편리함을 넘어 저에게는 하나의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배달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죠. 원하는 음식을 집에서 쉽게 그리고 빠르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편리함 중 하나니까요. 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점은 한국에서는 배달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보통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피자나 치킨 같은 간단한 패스트푸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선택지 외에 다른 고급 음식을 배달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식부터 중식, 일식, 양식까지 모든 종류의 음식을 배달할 수 있어요. 특히 저에게는 한식 배달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한식을 배달로 시키면 그저 편리한 한 끼가 아니라 완전히 차려진 집밥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비빔밥,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정식 메뉴는 물론이고 반찬까지 세트로 딸려오죠.
한국의 배달은 단순히 배고플 때 시켜 먹는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 끼를 집에서도 맛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회정식 같은 고급 음식도 심지어 밤에 배달이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캐나다에서는 회 같은 음식은 배달하기도 까다롭고 신선도 때문에 밤 시간대에는 아예 주문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늦은 밤에도 신선한 회를 배달받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한번 밤 10시가 넘었을 때 회가 먹고 싶어서 배달을 시켰는데 30분 만에 신선한 참치회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캐나다였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그런 고급 음식을 밤늦게 집에서 받아본다는 건 정말 한국만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배달 속도예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너무 빨리 도착해서 때론 제가 음식을 시키고 나서 조금만 딴짓을 하고 있으면 벌써 배달이 와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에서 늦은 저녁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파스타를 시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파스타가 20분도 안 되어서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감탄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급 음식이 따뜻한 온도로 배달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수많은 배달 경험으로 레스토랑에서도 배달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조리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고급 음식은 보통 현장에서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배달로 시킬 수 있는 음식은 패스트푸드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배달 시간이 너무 길어서 특별한 음식을 배달로 먹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한국에서는 고급 요리든 간단한 패스트푸드든 그리고 심지어 늦은 밤에라도 어떤 음식이든 배달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진정한 배달 선진 문화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배달 경험이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이죠. 우선 배달원들이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배달을 시켜보면 복잡한 골목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원들이 정확한 시간에 딱 맞춰 찾아오는 걸 보면서 감탄한 적이 많았어요. 한국은 좁고 복잡한 골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달원들은 어디서든 정확하게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점은 단순히 배달 속도보다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달이 빠르다고 해도 배달원이 길을 잘못 찾아 헤매거나 엉뚱한 곳에 음식을 내려놓으면 그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한국 배달 시스템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달원들은 GPS 시스템을 완벽히 활용해 길을 알고 고객이 지정한 정확한 위치로 찾아오기 때문에 배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이 덕분에 배달이 늦어지거나 주소를 헷갈리는 등의 스트레스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배달의 편리함이 한강에서도 누려질 수 있다는 점이 놀라운 점이에요.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다 배가 고프면 간단히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돼요. 돗자리를 펴고 친구들이나 가족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면 어느새 배달 음식이 도착해 있어요. 이건 정말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공원에서 음식을 배달받는 건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다른 나라라면 도시 중심에서 벗어난 공원에서는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배달원이 찾아오지 못하거나 거리가 멀어 서비스 자체가 제한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강이든 산 중턱이든 배달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강 배달도 신기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도봉산 중턱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의 그 장면이에요. 등산을 즐기고 있던 어느 가을날 산 중턱에서 잠시 쉬려고 벤치에 앉았는데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가 산속에서 들리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나무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배달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땀을 흘리며 등산로를 따라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배달 가방을 한 손에 든 채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보였어요. 이 모습을 보고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제 눈앞에 그 믿기 어려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오토바이가 잠시 멈추더니 근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던 등산객들 한 무리에게 다가가 음식을 건네는 겁니다. 그들이 시킨 음식은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어요. 배달원은 철가방을 열고 깔끔하게 포장된 짜장면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더니 덩달아 그릇과 젓가락도 건넸어요. 등산객들은 자연스럽게 그 음식을 받았고 뜨거운 짜장면을 한 젓가락 들어 올리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일상적이었어요.
음식에서 나는 김이 맑은 공기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걸 보고 그 음식이 얼마나 갓 조리된 상태로 도착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짜장면에 진한 소스가 면을 감싸고 있었고 탕수육도 바삭바삭한 상태로 꺼내지더라고요. 등산객들은 전혀 서두르지 않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마치 이곳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식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산속에서 배달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니. 이건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경험이었죠. 한국에서 배달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도봉산 같은 자연의 한가운데서도 배달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도시와 자연의 경계가 한국에서는 이미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때 저도 잠시 고민했어요. 나도 짜장면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식사 모습은 정말 여유롭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산에서 짜장면을 먹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하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어느 순간 음식을 배달받는 건 그저 신기한 일이 아니라 문화적 즐거움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해가 지고 여유롭게 앉아있다가 배달 음식을 받아보면 마치 내가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특히 여의도나 뚝섬 같은 한강공원은 넓은 잔디밭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배달로 간편하게 저녁을 해결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빠름을 넘어서 정확함과 편리함, 그리고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유연함이 더해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한국만의 독특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 덕에 한국은 배달의 천국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저처럼 그 놀라운 편리함에 빠져들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정말 많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배달 시스템은 가장 기억에 남는 요소 중 하나였어요. 배달 음식을 단순히 집에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며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그 특유의 편리함이 한국 생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죠. 이 모든 게 한국 배달 시스템의 강력한 힘 덕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가끔 한국의 그 빠르고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배달 하나로도 일상이 더 편리해지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문화적 충격이었고 그 편리함이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직접 느껴보셨으면 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한국에 놀러가서 꼭 한 번은 배달 음식을 시켜서 그 혁신적인 경험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임스가 캐나다에서 경험한 배달 시스템과 한국에서의 배달 경험을 비교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죠? 한국의 빠르고 정확한 배달 시스템이 얼마나 독보적인지 제임스의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강이나 산에서까지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건 한국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이나 문화를 체감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한국의 모습을 해외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